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쓸 거다? 바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규제 선형 회귀 모델이라는 걸 써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규제 선형 회귀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regularization 이라고 부르는 규제라고 하는, 요 규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런 다중공정성 문제나 오버피팅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면은 어쨌든 최적화된 모델을 선택해낼 수가 없어요. 그쵸? 이 학습이 진행이 될 때, 또는 이 최적화를 수행을 하면서 파라미터를 찾아줄 때 우리가 이제 적절한 파라미터들을 이제 선택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제라고 불러요. 이 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을 부여해서 알파라고 하는 값을 부여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계산했던 최적화 함수들 있죠. 최소제곱법이랑 경사강법이라고 하는 기법에서, 그 경사강법에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그 단계에서 이 알파라고 하는 값,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페널티를 부여하여 회귀계수의 값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감소시켜 오버피팅 현상이나 다중공정성과 같은 여러가지 현상, 회귀 분석에 최적화가 안되는 문제점들을 포함한 뭐라고 쓸까요? 현상을 포함한 회귀 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규제라고 하는 새로운 수식항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항을 짠하고 추가해줘가지고 이 회귀 분석의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을 하면서 좀 더 최적화된 모델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L1이라고 하는 규제 방식이 있고요, L2라고 하는 규제 방식, 이 두 가지 형태의 방식이 있어요. L1이라고 하는 규제 방식은 우리가 그 앞서 계산한 그 업데이트 되는 값들 있죠. 업데이트 할 때 사용했던 요 값 있었죠. 아까 우리 위에서 확인하면은 요거 있죠. 업데이트 할 때 사용했던 요 값, M 업데이트 파라미터, B 업데이트 파라미터, 이거를 웨이트, 가중치라고도 부르는데, 이 가중치라고 하는 값에 이걸 웨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웨이트 값에 절대값을 부여하여 페널티를 부여한 페널티,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페널티를 줘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L2 규제는 뭐냐면은, 이 웨이트 값의 제곱을 계산하여 페널티를 부여해가지고 최적화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제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최소제곱법에서 우리가 보는 5차항 있죠? 이 5차항의 최소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최적화 문제죠. 이 5차항의 최소화, 미니마이제이션을 고려하면서 회귀계수 값의 크기를 적절히 통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여러가지 변수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의 적절한 모델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줌으로써. 그래서 이 페널티라고 하는, 알파라고 하는 페널티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모델을 규제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페널티, 요 페널티 값, 이 값을 크게 하면은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RSLS라고 하는 우리 이 최소제곱법에 계산되는 항이 있죠? 5차항. 5차항의
회귀계수를 작게 하여 오버피팅을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을 작게 하면 회귀계수 값이 커져서 언더피팅이라고 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귀계수 값이 점점 커져가지고 데이터를 더 민감하게 잘 맞출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들 간에 간섭이 생길 수도 있고, 오버피팅, 간섭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 회귀계수 값이 커지면은 요렇게 되겠죠. 오버피팅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알파 값을 작게 하면은 회귀계수 값이 거꾸로 커져가지고 이 데이터를 좀 더 민감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민감하게. 대신 너무 민감하게 맞추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냐면은 오버피팅 현상이 되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적정한 알파 값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파 값을 작게 하면은 회귀계수 값이 커져서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로부터 최적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 최적화를 시킬 때 그 최적화에 대한 정확도, 성능을 높일 수가 있어요. 높아짐. 근데 성능이 너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다중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이거 되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적절하게 주면서 우리가 이런 오버피팅 현상도 방지를 하면서 이런 이 다중공정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규제선형회귀 모델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이제 L1 규제랑 L2 규제라고 하는 규제항을 추가해 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규제를 추가한 규제항을 추가를 해서 하나의 회귀식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걸로 이제 어떤 파라미터들을 찾아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뭔가를 예측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규제 회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라쏘라고 하는, 능형 회귀라고 하는 라쏘 회귀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라쏘 회귀. 얘는 이제 선형 회귀식의 L1 규제, L1 규제를 추가한 모델이고요. 이 L1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 L1 규제를 추가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측 영향력이 적은, 즉 Y 변수의 어떤 영향력이 적은 즉 얘기를 하면은 회귀계수 값이 작은, 회귀계수 값이 작은 항목, 회귀계수 값이 작은 피처들, 그러니까 항목들, 회귀계수 값이 작은 설명 변수들의 회귀계수 값을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0으로 만들어 회귀 모델을 구성할 때 이 설명 변수를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변수 선택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자면은 요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요렇게 생긴 그림인데, 이게 우리가 아까 어떤 수식이에요? 여기는 뭐 손실함수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까 오차항이라고 하는 함수였죠? 오차항이라고 하는 거. 여기 없구나. PPT에 있구나. 그 오차항이라고 하는 항 뒤에다가 요렇게 규제항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추가를 해줘가지고 이 항에 의해서 이 x값의 설명 변수의 회귀계수 값들이 작은 것들을 0으로 얘가 만들어줍니다. 얘가 0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0으로 만들어서 회귀 분석을 하는 모델을 라쏘라고 하는 규제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규제선형 회귀 모델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라쏘라고 하는 모델, L1이라고 하는 규제를 추가해가지고 L1이라고 하는 어떤 저 수학적 항을 추가해서 어떤 이 예측 영향력이 적은, 회수값이 작은 설명계수들의 회귀계수 값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알고리즘을 라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리찌라고 하는 이 회귀 모델도 있습니다. 리찌라고 하는 모델. 얘는 선형 회귀식의
L2라고 하는 규제를 추가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L2라고 하는 규제를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L2 규제는 상대적으로 큰 회귀계수 값들, 네. 상대적으로 큰 회귀계수 값들의 예측 정확도를 감소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회귀계수 값들이 큰 것들을 일정 어떤 통제를 해줘가지고 일정 값 이상 넘지 않게 줄여주는 거예요. 큰 회귀계수 값들을 통제하여 다중공론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하고 회귀계수 값을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작게 구성하는 모델이에요. 여기 잘못 썼네. 여기 L2 규제로 썼네요. 이게 여기로 가야겠죠? 그래서 L1 규제는 어떻게 생겨먹은 항이냐면은 요따구로 생겨먹은 항이고요. L1 규제는 요렇게 생겨먹은 항, 절대값을 취해서 더해진 요 항을 이용해가지고 불필요한 변수들을 없애고요. L2라고 하는 규제는 여기 있는 요 항에다가 제곱을 취해가지고 이 알파라고 했죠. 이 웨이트라고 하는 항, 우리가 이 웨이트라고 하는 항은 뭐였어요? 요 항이었어요. 요 항에다가 이제 이 항의 절대값을 취하거나 제곱을 취해줘가지고 절대값이나 제곱을 취해줘서 이 회귀계수를 만들 때 회귀계수를 이제 우리가 최적화해서 도출을 해낼 때 제외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통제를 해주는 형태로 모델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리치라고 불러요. 리치. 그리고 세 번째,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 우리가 지금 썼던 L1과 L2 규제를 모두 써주는 거예요. L1 규제와 L2 규제를 함께 결합하여 L1 규제로 예측 영향력이 적은 회귀 설명 변수를 제거하면서 L2 규제를 이용해 회귀계수 값이 너무 큰 설명 변수는 작은 회귀계수 값으로 계산되도록 통제해주는 모델을 엘라스틱 넷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L1 규제랑 L2 규제, 이 두 규제가 모두 포함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L1 규제랑 L2 규제. 이걸 또 뭐 우리가 수학적으로 아까처럼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풀진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라이브러리로 우리가 쉽게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규제항, 수학적으로 이런 규제라고 부르는 항 같은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체계적화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델들이 규제 모델이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1 규제와 L2 규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은 아예 설명 변수의 어떤 이 값이 작은 것들은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이 회귀계수 값이 큰 애들은 통제를 해줘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회귀계수 값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설명만 이렇게 나불나불거리면서 썼는데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도대체 저 알파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바뀌어주면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고 어떻게 정말 데이터가 없어지는지 정말 이 설명 변수가 제외되는지 회귀 계수 값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